이번에는 동사 메이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사 메이크를 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우리말 단어는 만들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만들다와 거의 같은 의미로 이해하려 들지만 메이크는 대상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의미 동작만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구문에서 메이크 동사가 표현하는 의미는 1, 2, 3, 4, 5 형식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메이크의 속성이 자동사, 타동사, 사역동사 등등으로 작용함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작용하고 또 이해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어의 동작 동사 메이크의 쓰임을 보면 예문 1 표현의 made는 일형식 구문에서의 자동사로 분석해야 하는데 made와 up을 구동사 혹은 복합동사로 묶어 her mind를 목적어로 다루는 타동사로 보기도 합니다. 예문 2와 3은 형태상 made의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 구문으로 똑같아 보이지만 문법에서는 예문 2 표현을 2형식으로 예문 3 표현을 3형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문 4에서의 made는 두 개의 목적어가 있는 수요 구문으로 분석하고 수요 동사로 예문 5의 made는 목적어 플러스 목적보어 형태의 부여 구문으로 보고 불완전 타동사로 예문 6의 made 뒤에 동사가 원형으로 주어지는 문장은 사역동사라고도 합니다. 예문 7은 made 뒤에 to 플러스 원형 동사가 주어지는 것으로 보고 예문 6과 변별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make 동사의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한 단어 한 개념으로 도출해 보겠습니다. 영어에서 make 동사가 쓰인 구문을 대하면 먼저 적용하게 되는 우리말 의미는 만들다입니다. make 동사가 쓰이는 대부분의 표현에서 그 의미가 가장 잘 그리고 쉽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 1 표현도 그녀는 인형을 만들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잘된 의미 전달이라서 그런지 made가 드러내는 동작 형태를 어달에 직접 작용하는 타동사 동작으로 보고 우리말 만들다에 대응하는 어휘로 적용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문 1처럼 made와 그 동작 대상 어달 사이에 만들어줄 의도 대상이 있으면 만들다라는 동작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예문 1 표현의 경우는 헛선을 수혜자로 두고 어다알이 주어져 있게 하는 이른바 사형식 표현입니다. 예문 1에서의 made 동작은 헛선을 만들 대상으로 다루는 만들다가 아니라 헛선에게 수여하는 만들어주다로 인지해야 하기 때문에 주다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동작 형태를 덧붙여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문 2의 경우도 헛선을 피동자가 되게 해서 어소울저가 되어져 있게끔 하는 이른바 5형식 부여 구문 표현이므로 예문 2의 made 동작도 헛선을 만들다가 아니라 헛선을 만들어 놨다로 놨다에 해당하는 또 하나의 의미를 덧붙여야만 합니다. 이 현상은 make라는 동사가 우리말 만들다 같은 하나의 동작만으로는 그 의미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본문 이 표현에서 make 동사가 어스칼라를 대상으로 직접 작용한다고 보면 주어 he가 만든 것이 어스칼라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스칼라는 존재 형태의 성격상 새롭게 만들어질 창조 대상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수용자로 두고 그 수용자에게 자격으로 부여되는 변형 대상입니다. 본문의 우리말 해석도 만들다가 아니라 되다로 적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주어의 make 동작에 의해 부여되어질 어스칼라라는 자격 수용자는 누구일까요? 본문 2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로 표현된 이른바 3형식의 표적 구문입니다. 표적 구문으로의 분석에서 보면 동사 뒤에 이어진 목적어 어스칼라는 make 동작의 직접 대상이 아니라 상황 부가부의 부가 요소입니다. 이 표적 구문을 예문 1 같은 심층적 구문 구조로 분석해보면 분명해집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심층 구조상으로 동사를 반드시 목적 대상에게 동작을 끼치게 하는 사역성으로 타동사화하고 주절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피역 대상의 수동 피동적 처해짐과 그것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부가서술이 영어 구문 형성의 기저현상임을 받아들이고 시도한 것으로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주어의 능동적 행위에 따른 의도 대상의 수동 피동화 현상이 영어 구문 형성의 심층 기반에 있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대상 플러스 상황 구체화 형식으로 나열됩니다. 이 분석 구조에서 보면
메이크의 사역 동작은 심층 구조상의 피역 대상인 힘셀프를 상대로 사역하게 되는데, 그 사역에서 보면 능동적 동작 A에서는 주어 자신을 피역자로 다루는 변형시킴 동작이며, 심층적으로 수용 상태가 되는 B에서는 주어 자신이 변형되는 피동 수동화이고, C는 상황부가 서술로서 그것이 어스칼라라고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심층 현상은 앞의 제시본문 1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문 2와 3 모두 헛셀프라는 사역 대상, 즉 불임을 당한 자가 표층에는 나타나지 않았어도 심층에서는 헛셀프로 갔습니다. 다만 표층적인 의미가 예문 2의 어다알은 창조 대상이고 예문 3의 어스칼라는 변형 대상으로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두 대상이 처한 상태는 주어에 의해서 되어져 있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입니다. 이 되어져 있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본문 3 표현도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구조의 문형으로 어떤 보충 구문 없이도 의미가 충분히 전달된다고 보는 3형식의 완결문입니다. 그런데 동사 메이크에 만들다 라는 의미를 적용하고 더 팀을 메이크 동작의 직접 대상으로 본다면 주어가 더 팀을 창단하는 것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해석에 따른다면 더 팀에 들어가 그 팀의 일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더 팀의 일원으로 수용될 수 있는 대상은 피동수동 대상인 힘셀프이고 더 팀은 힘셀프를 받아들이게끔 만들어 놔야 할 표적 대상이기 때문에 앞본문 2와는 달리 힘셀프는 더 팀을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이 주는 의미대로라면 힘셀프는 더 팀에 수용되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메이크의 대상 힘셀프가 앞본문 2에서처럼 수용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은 대상 수용이 아닌 사역 수용이어야 합니다. 달리 말해 주어의 동작을 받아들여야 하는 피역적 수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 3 표현이 주는 의미에서 볼 때 메이크에 한 사역의 동작은 대상으로 하여금 구성되어져 있게끔 하기라는 동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동주어 힘셀프는 더 팀의 일원으로 구성되어 있게 되는 사역의 수용 대상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예문 2 표현도 그런 긴 동작 개념이 잘 적용되어 줍니다. 예문 2에서는 초대한 파티의 일원이 되게 해서 그 파티에 구성되어 있게 하기를 할 수 없었다는 표현으로 메이크 역할 기능이 작용한 구문입니다. 본문 같은 해석이 표층에서 이해되려면 이런 역할과 개념이 심층적으로 작용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출해본 메이크의 심층적 작용 개념은 구성되어져 있게 하기입니다. 그런데 구성이라는 어휘의 개념은 부분이나 요소들이 모여진 일정한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본문 4 표현에 적용할 경우 리어왕을 비극이라는 전체 속의 한 구성자로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비극적 인물 묘사는 그냥 선언에서 세우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전개를 통해서 비극적 인물로 묘사되어가는 것입니다. 비극적 인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어떤 상태나 결과가 이루어져가는 것을 그려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형성시켜 놓음, 즉 이루어져 있게 하기가 메이크 동작의 작용 개념이어야 합니다. 예문 1은 선약 때문에 약속을 월요일로 미루는 대사에서 발췌한 표현입니다. 상황 지정어 it은 만들어질 약속 요일을 유추적으로 지정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on Monday라고 했으므로 on의 역할 기능인 의존과 지탱의 지속 상태가 되는 밀착을 적용해보면 월요일에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하나의 상태로 부가한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형용사, 원형동사, 투부정사가 이른바 목적보어로 쓰인 경우에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본문 5의 표현 형식은 목적어 뒤에 형용사를 목적보어로 보는 5형식 구문입니다. 예문 2의 경우는 원형동사가 보어로 쓰여 있어서 made를 사역동사로 보고 사역구문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예문 3의 경우는 예문 2와 똑같은 구문 구조인데도 원형동사 앞에 to가 있어서인지 사역구문으로 보지 않는 듯합니다. 나열된 예문들처럼 각각 다른 문법으로 구별되게 하는 angry, anger, to anger는 make 동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 플러스 있게 하기로 작용할 때의 1차적인 동작, 즉 이루어짐의 상태 표현 어휘들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문 1, 2, 3
모두에서 주어 시는 대상자인 미에게 메이드 사역을 했습니다. 시 메이드 미까지는 모두 같은 사역으로 인지해야만 하므로 메이드의 심층적인 역할 개념인 이루어져 플러스 있게 하기에서 있게 하기는 공통의 사역으로 작용하겠지만 각 구문에서 이루어져 있는 동작의 결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참고로 전치사 to는 그럴 수밖에 없는 당위성의 역할 기능을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미래지향성을 담은 시도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원형동사는 동작 형태만을 드러내지만 의미적으로는 기정사실화를 표현하기 때문에 예문 1에서는 형용사, 예문 2에서는 현재 분사가, 예문 3에서는 to 플러스 원형동사가 각각의 역할 기능대로 대상 미에 이루어져 있게 되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 됩니다. 본문 6 같은 표현 형태는 수동태 구문입니다. 일부 문법서에 따르면 예문 2 같은 능동구문이 수동구문으로 표현될 때는 예문 2에 없던 to가 1 표현에서는 삽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능동태 구문이 수동태 구문으로 표현될 때 to pay가 삽입되었는데도 예문 2 같은 의미를 드러내는 능동 상태가 예문 1 같은 수동 상태로 바뀌는 것 말고는 의미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서로가 형태적으로 변형 관계에 있을 뿐 그 의미는 같다라고 한다면 예문 1의 표현어휘에서 보듯이 예문 2의 능동태 구문에 없던 to의 역할 기능에 따른 작용 개념은 의미 표현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문법학자들이 밝힌 형태의 차이는 의미 차이를 낸다라는 문법적 정의에 동의한다면 변형 관계를 부정하든지 의미 차이를 인정하든지 해야만 to의 삽입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문법 현상 분석은 두 구문을 변형 관계로 볼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원래부터 to pay가 쓰인 예문 3 같은 표현을 인용해서 심층적 발화 구조를 수용하고 펼쳐보면 예문 3 표현의 주어가 made 동작으로 심층적 사역을 할 때 대상인 힘은 심층적으로 수동 피동화되고 그 수동의 결과를 구체화해주는 상황 구체화가 있게 되는데 힘의 수동 피동적 처해짐만이 화자가 전하려는 우선 정보가 되어 예문 1 같은 수동태 표현으로 표층화된 것임을 수용하면 수동화 표현으로의 변형 요소로 to가 삽입된 것이 아니라 to pay 이하 모두가 심층적인 수동화 현상을 구체화한 부가절의 표현 요소로 이미 표층 요소로 있었던 것이지 없던 것을 삽입한 것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예문 1이 예문 2의 같은 이미 다른 표현이 아니라 예문 1의 화자가 행위자의 행위를 모르거나 알 필요가 없는 청자에게 펼침 3구조에서의 능동적 메이드 사역 부분을 생략하고 수동화 부분만을 우선 정보로 선택하고 발화한 후 그 수동 상황이 어떠한 것으로 되어 있는가를 구체화해 주려고 to pay 이하를 부가해서 표층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6 표현에서도 was made에 의한 이루어져 있게끔 하게 되기는 to pay의 지불 시도 상태이게 됩니다. 본문 7에서도 피동주어만이 표현에 필요했을 것입니다. 표현 의도에 아인을 만든 행위자를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대상을 주어로 선택한 수동태로의 표현입니다. 표층 구조상으로는 없지만 행위자의 make에 의한 대상 사역은 아인으로 하여금 이루어져 있게 하기라야만 하므로 수동주어 아인의 was made 상태 표현에는 이루어져 있게끔 하게 된이라는 기인 수동 의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의 구체화 표현 요소인 그레이프스는 기점 전치사 from의 의미 지정을 받아 구체화된 것이므로 원래는 이것이었다, 여기 있었다라는 부가 표현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본문 7 표현에서처럼 만들어지는 상황을 표현할 때 made from 표현과 made of의 표현과는 어떻게 변별해야 할까요? 예문 1은 피동주어인 와인이 from의 대상 그레이프스가 변질되어 이루어진 것이고 예문 2는 주어인 결과물이 of의 목적어인 스톤이 변형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료의 성분 변화가 있고 없고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예문 3의 경우라면 결과물인 주어가 of의 목적어인 클레이에 출처를 두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는 예문 2와 같으나 was made에 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우스 역할 기능인 영역 이탈로 먼저 상태 서술이 되었으므로 그 영역 이탈의 출처를 of가 한정해주는 표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문 2에서의 테이블은 스톤 그 자체가 of에 의해 출처로 한정된 기인물이지만 예문 3 표현에서는 of의 의미 지정이 클레이 자체를 기인물로 지정한 것이 아니라 아웃으로 영역 이탈되었음을 말한 이후의 의미 지정이므로 of가 영역 이탈의 출처를 한정해준 것이 됩니다.
그 외에도 5, 6, 7, 8 표현들처럼 메이드의 상태를 전치사억구로 보충해주는 구문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전치사억구들도 이루어져 있게 된 상태 표현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8은 동사 메이드와 전치사업이 결합된 이른바 구동사 표현입니다. 그리고 동사 유어는 착용, 즉 용도에 따른 부착으로 작용합니다. 본문 8은 메이드업이 웨어의 목적어로 선택된 셈인데 웨어의 대상인 상태 표현 메이드업은 결대로 이끌어 올린다는 의미라서 화장 정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출해본 메이크의 작용 개념은 이루어져 있게 하기이고 전치사업은 의도한 바로 이끌어 올림의 상태 표현이므로 이들 어휘의 의미 결합은 업 상태로 이루어져 있게 됨이 되는데 화장하는 모습에서 결대로 이끌어 올려 형성시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예문 1에서의 표현처럼 형성되어 있는 타고난 성품이나 기질을 말하는데도 같은 개념 결합이 적용되기도 하며 메이크는 예문 2처럼 또 다른 어휘와의 결합도 가능하게 합니다. 어느 것이든 메이크는 이루어져 있게 됨의 상태여도 결합어로 취하고 있습니다. 본문 9 표현은 이루어져 있게 된 대상, 이른바 목적어가 표층에 없으므로 문장 형식으로 분류한다면 1형식 자동사 구문에 해당할 것입니다. as if 이하를 주어에 대한 보충어라고 한다면 2형식 상태 구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펼치밀의 바람 메커니즘을 수용하면 모든 형식이 그렇듯 하나의 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이드에 의해 이루어져 있게 된 상태는 as로 표현되는 역임이고 순차적 결합에 따라 이 역임의 대상은 if에 의한 혹시 여부입니다. 혹시 그녀가 미치지 않았을까 여기게끔 그 자신을 이루어져 있게 했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동사 make가 보여준 역할 기능과 그에 따른 작용 개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make는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결과 상태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둘째, make는 이루어진 상태로 결과를 존속시키는 사역 기능을 합니다. 셋째, make의 동작 형태는 우리 동작 언어로는 이중 동작으로 작용한 꼴입니다. 이제는 도출해본 make의 역할 기능과 작용 개념으로 make의 사용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구독을 눌러두시고 또 다른 어휘 분석도 놓치지 마세요. 이러한 문법 분석이 낯설거나 어려우시면 반복해보세요. 영어가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출판되어 있는 전자책과 종이책을 활용하세요. 물론 홈페이지에서는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